AI랑 딥핀 섹터의 장기적인 호재이면서 단기적으로도 수급이 한번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호재 이슈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원입니다. 일단은 트위터 쪽에서는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완전 자율 주행, 이걸 FSD라고 하는데, 이 FSD에 대해서 일회성 구매 방식을 폐지를 하고 테슬라 차를 구매를 하고 완전 자율 주행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월 구독료를 받겠다. 테슬라라는 회사가 앞으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회사로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사업 모델 자체가 이미 코인 시장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번에 시도하는 이 사업 모델이 잘 돼서 다른 회사들도 이 사업 모델을 갖다 쓰면서 중앙화, 이런 인프라만으로는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 몇 군데가 다 떠안고 가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져버리는 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코인 시장에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서는 이거를 호재 이슈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구조가 있으면 좋지, 이게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AI랑 딥핀 섹터의 장기적인 호재이면서 단기적으로도 수급이 한번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호재 이슈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해당 섹터들 중에서 어떤 코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선별을 좀 미리 해두는 게 저는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코인들이 오를 거예요,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좀 코인을 한번 선별을 해봤다 정도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자율 주행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AI 사용량 자체가 점점 오를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자율주행이잖아요. 그러면은 AI 에이전트도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AI가 생각하고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GPU의 힘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영상 수십 개를 동시에 분석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라든지 신호등, 차선, 표지판 같은 것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언제 멈춰야 할지, 차선을 언제 변경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걸 0.1초 안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계산을 해서 처리를 하려면은 뭐가 좋아야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바로 GPU입니다. 그래서 GPU를 빌려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렌더 프로젝트. 렌더는 이제 GPU를 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렌더링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할 때 이미지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렌더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기 때문에 렌더 코인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외에도 이 GPU를 빌려주는 그런 프로젝트들이라고 하면은 아카시라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아카시 네트워크. 이거는 이제 뭐 업비트에도 다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은 에이셔예요. 이렇게까지 이 관련해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일 GPU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는 아무래도 이 에이셔 회사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웹3 회사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웹2 회사로 일단 시작을 했고 돈을 이미 많이 번 상태에서 발을 담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이셔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4만 불 이상 되는 그런 GPU 같은 경우도 2600대 이상이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꼭 이 세 가지가 아니더라도 GPU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꼭 이 테슬라뿐만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 AI라는 게 점점 커져가고 있는 시장은 맞는 거잖아요. GPU 관련된 거 말고도 비트텐서 한번 볼게요. 타오코인 같은 경우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AI를 탈중앙화된 형태로 학습을 시키면서 보상도 해주고 자율주행이 됐던 AI가 됐던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젝트는 당연히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버추얼 프로토콜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신규 프로젝트이기도 하죠. 아직까지는 이 시총 자체도 높은 편은 아니고요. 이 프로젝트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AI 에이전트를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는 해도 지금 AI 에이전트랑 시뮬레이션 자체에 특화가 되어 있는 새로운 테마 자체를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최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 이쪽 섹터들 중에서요, 완전 초기 프로젝트들도 있어요. 제가 그런 정보들까지는 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들어가고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총이 되게 가볍기 때문에 오를 때 막 몇백 프로, 몇만 프로, 심지어 뭐 몇십만 프로 이렇게까지도 오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프로젝트들은 맞습니다만, 반대로 깨질 때는 순식간에 또 깨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는 거는 리스크가 있을 것이라고 어느 정도 판단이 됩니다. 오늘도 제 눈에 들어온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뭐 호재 이슈다 이런 건 아니고요. 리플 관련된 이야기예요. 리플이 이번에 유럽 확장을 위해서 중요한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룩셈부르크 금융당국으로부터 전기화폐 기관이에요. EMI
EMI라고 하는데 완전 승인이 아니고요. 가승인을 일단 받아낸 겁니다. 앞으로 유럽 전체에서 리플의 디지털 결제라든지 송금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어느 정도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EMI가 뭐냐면은 디지털 돈을 다루는 금융회사, 이런 회사들이 인정을 받는 공식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돼요. 은행처럼 돈을 보내고 받고 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허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종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유럽 전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큰 발판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유럽에서요, 금융사업을 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이요, 가장 먼저 라이센스를 신청하는 나라가 바로 룩셈부르크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여기서 금융 라이센스를 받아내면은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참고로 리플은 이미 영국에서도 이 비슷한 라이센스를 받았어요. 두 개의 유럽 금융 중심지에서 동시에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이게 좀 대단한 게 뭐냐면은 미카라고 있어요. Markets in Crypto Asset. 유럽에 있는 나라마다 코인 관련해서 규제가 다 달랐어요.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코인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정리를 한 거예요. 코인은 코인대로 하면 되고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대로 공통된 규제, 이런 규칙들을 우리가 하나로 통일을 해서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미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미카라는 허가를 만약에 받게 되잖아요. 이제 유럽 전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준도 까다롭습니다. 아무 회사나 받아주지 않아요, 미카에서. 근데 이거를 리플이 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EMI랑 미카, 이 두 군데에서 허가를 다 받는 사례들은 지금까지 거래소들 정도밖에 없었어요. 리플이 이번에 둘 다 허가를 받아낸다라고 하면 코인을 사고 파는 회사가 아니라 금융 인프라로서 암호화폐 프로젝트 회사 중에서는 리플이 거의 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 이 기사 내용 때문에 리플이 오른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살아남을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확실하게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 기사를 가져와 본 거예요. 그래서 리플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자살구리하게 계속 쌓여가는 이런 호재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언젠가 팡 터지는 날이 올 거예요. 제가 리플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또 이제 파이코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리플이랑 파이 중에서 어디 쪽이 사람들이 훨씬 많이 몰려 있을까요, 여러분들? 파이코인에 훨씬 많이 물려 있어요. 이거는 뭐 솔직히 이게 맞습니다. 파이코인에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규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없다. 굳이 지금 리플이랑 파이코인을 비교를 해본다라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파이코인 가지고 저한테 따지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파티를 하고 싶어요. 이 파티에 어떤 음식을 내줄 것이며 파티 분위기라든지 파티 장소라든지 모든 거를 완벽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사람을 부르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리플이고요.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사람들을 때려 넣어요. 일단 때려 넣은 다음에 자, 우리 이제부터 좀 뭐 하고 놀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파이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하지 않았냐? 근데 왜 전망을 리플만큼 좋다라고 보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고 여쭤보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기사 하나 더 보여드리고 방송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BVNK랑 비자랑 이번에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비자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실 수 있겠는데, 이 BVNK라는 회사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BVNK는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로 돈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랑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을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BVNK 회사를 통해서요. 해외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줘야 될 때라든지 다른 나라에 있는 회사에다가 돈을 보내줘야 될 때 많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을 하는 게 빠르기도 하고 수수료도 저렴하기도 하고 은행 시간에 맞출 필요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주중 주말 할 거 없이 내 시간에 맞춰서 거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들을 찾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코인은 그냥 코인이었고 카드 결제는 그냥 카드 결제, 이렇게 완전히 따로 이렇게 취급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비자라는 기존 금융 시스템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 중 하나로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가면 갈수록 실제 돈처럼 여겨지고 있다라는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인 시장이 아직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는 합니다. 아직은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봐요. 하지만 이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시기에 저는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